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서종욱의 법대로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에서 6월 8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바쁘셨죠? 아, 예. 세기의 재판.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왜 세기의 재판이냐. 이화영이 1심에서 9년 6개월 받았다고 세기의 재판이 아니고 이화영 재판 그 판사의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재명이 곳곳에 또 등장을 해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서종욱의 법대로에서도 계속 어제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당초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나왔는지 평소에 말씀하신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도 이제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한번 그 한마디로 하면 예.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다. 그쪽 변호인이 한 이야기잖아. 그렇죠. 예. 바로 이제 김현철 이화영의 그 김현철, 예. 그다음에 김광민 예. 이자가 이제 그 어제 판결 끝나고요. 막 울먹이던데. 울먹이면서 그 항변도 했지만 예. 쌍시옷의 비협, 아 정말 그거가 어떻게? 쌍시옷의 비협 징계 사유입니다.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판사한테 한 거죠. 예. SNS에 쌍시옷하고 비협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변호사가 판사를 이제 원색적으로 욕설 한 거죠. 그렇죠. 이거 변협의 징계 사유다. 아. 이걸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징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판사 판결에 나오자마자 그 앞에서도 막 큰 소리로 막 그 비난을 하더라고요. 재판부를. 먼저 이제 그 판결 내용을 좀 보기 전에 그 판사 네. 신진우 부장. 아, 신진호 부장 판사. 좀 인연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최윤길 성남시 의장 재판을 2년간 받았는데 변호를 한 거잖아요. 예. 네. 이분이 그 아주 FM 원칙대로 재판을 처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윤길 성남시 전 의회 전 의장이 대장동 관련 이제 재판을 김만배 씨하고 같이 받았죠. 그렇죠. 예, 예. 김만배도 그때 2년 6개월인가 실형을 선고를 했죠. 이 판사가. 예. 근데 그 아주 FM대로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이고요. 절대 그 목소리 높이거나 흥분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 연수원은 32기입니다. 예. 한동훈 27기, 27기. 5년 후배죠. 예, 예. 75년생이고. 예. 그다음에 그 고향은 포항 영덕이에요. 포항이구나. 요즘 예. 영일만 친구. 아, 석유 나오는데. 예. 예. 근데 그 대구에 예. 사대 부고. 아, 대구 사대 보고. 예. 그다음에 그 서울대 법대 후배. 예, 예, 예. 아, 아주 후배가 이제 되겠네요. 예, 엘리트고요. 예. 이분이 특기가 검도. 어우. 이정섭 옛날에 검사 있잖아. 예, 예. 그분은 복싱. 아, 탄핵 돼가지고 예, 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예. 그 그거는 수원지검 해가지고. 2차장. 거기도 이재명 수사하다가 지금 처가 문제로 해서 어쨌든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이정섭. 거기는 복싱. 어제 내린 판결 내린 신준이는 검도. 오. 근데 이분이요. 예. 형량이 세기로 수원에 다 유명해. 아. 교도소 가가지고 이게 네 판사 누구니 하면 신준호 하면 다 죽었다 그래. 죽었다.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예. 근데 이분이 원래 2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 측에서 판사를 교체 작전 들어간 거예요. 아, 그때 계속, 기피 재판부 신청. 기피 신청 계속 했죠. 하고 이제 변호사 계속 바꾸고. 예, 예, 예. 이래 끌었는데 여기 조희대 대법원장 공이 큽니다. 그래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원래는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 2년 됐으니. 아. 근데 신진우 판사 예. 당신 1년 더 줄 테니 잡아라. 당신이 이재명까지 다 처리하시오. 잘 잡아라. 아, 예. 아마 됐네. 이재명이가 곧 기소되면 예, 예. 이것도 이게 신진우 부장한테 갈 것 같아. 큰일 났 이제. 그렇네. 이재명의 판사가 예, 예, 신진우다. 예, 예, 이화영의 예. 판사가 아니고 예. 그러갈 수 있잖아. 예, 예. 그 전담 부분이니까.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어쨌든 기소는 할 거고. 수원에 하면 수원이 하면. 그 11부로 간단 말이야. 아, 그렇죠. 원래는 거기 맞죠. 예, 관련자들 재판했으니.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도 신준한테 당하면 뼈도 못 줄이지. 아, 뼈도 못 검도로 그냥 이게 내리치니까 아주 그러니까 강직하고 실력 있는. 법의 검도로. 법의 예. 검으로. 법의 검. 예. 그렇죠. 정의 검. 정의의 검. 정의 검으로 이게 이재명이까지 내리친다. 보통 검찰을 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 판사가 이제 검을 들었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보통 한 7, 8년 예상했는데 그 신진우가 이제 그 원래 형도 세고 예. 그다음에 기피 신청이나 그다음에 이화이가 전혀 반성 안 했잖아. 예. 마지막에도 이게 정치 변론을 하면서 선고를 연기해달라. 예, 예. 그러면서 이게 판사님 당신 기록이나 읽어봤습니까? 이 무슨 모욕적인 변론입니까? 아, 그렇잖아요. 예, 기록 예. 검토가 안 됐을 때니 새로 심리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마디로 이제 그 매를 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당 부분 무죄는 나왔는데 예. 그래도 그 형량은 9년 6개월.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아니, 그러니까 구형이 15년이면은 보통 한 반타작 정도 예상을 하지 않나요? 예. 근데요, 예. 이게 이화영은 일부입니다. 이화영한테 선고받은 게 뇌물하고 정치자금
한 3억 3,400 예,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이게 8년 받은 그게 거예요. 8년이고 10년 구형이고. 예, 그게 8년이고. 예. 그다음에 그 외국한 관리법하고 그다음에 정거인멸 교사를 했잖아요. 예. 그게 3년 구형 받는데 1년 6개월 놓은 거예요. 그건 딱 절반이네. 그러면 4개로 처벌됐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북한에 돈 보낸 거 있잖아요. 예. 여기에 이재명이가 제3자 뇌물이잖아요. 예. 여기에 이화영이가 공범이 또 돼요. 제3자 뇌물죄 공범. 그러니까 지금 외국한 관리법은 1심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외국한 관리법 그것은 제3자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와는 상관없이 예. 말 그대로 그 북한의 대한 밀반출. 예, 밀반출이죠. 그걸로 그 지금 이번에 재판을 받은 거고 이재명을 기소를 하면은 추가 기소를 하면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은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이하영은 또 기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재명 측이나 예. 이화영 측도 제가 아는 분이 많아요. 변호사들. 예. 지금 이제 둘이 전략은 대전략은요. 아, 예. 이재명은 뭐냐? 음. 3년 끌어매게 대선 이기면 끝난다. 오늘 조선일보의 강천석 그 고문도 썼는데 예. 자기들은 이게 그 3년 지나가 대통령만 되면 네. 재판은 올스톱 될 거다. 올스톱 된다. 어느 강큰 판사가 예. 내를 이렇게 대통령 불러서 재판을 해? 예, 못하지. 5년간 올스톱 된다. 5년간 수도되면 그 사이에 자기가 다 뭐 셀프 어떻게 하면 다 뭐 해치우겠네. 대통령만 되면 그 다음은 예, 끝나겠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전략은 이제는 이제 무죄는 불가능하다. 시간 끌어서 예.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예. 돌파하자. 이게 이재명의 전략이고. 비법률적 방식. 예. 예. 조국이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예. 그다음에 이화영의 전략은 그것도 제가 아는 분 많거든. 아, 예. 이화영의 전략은 뭐냐? 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1호 사면이 내다. 왜냐? 참 서글픈 아니 이야기. 검사가 조작했다고 하니 예. 1호 사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이화영이잖아.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그 순간에 1호 사면은 내다. 그럼 3년이다. 이러보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이 이게 대통령. 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하네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무조건 사건은 검찰이 조작한 거고, 예. 그러면 이하영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서 형을 받은 거고, 예. 그러므로 무조건 1호 사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제 이제 핵심은 이재명 그러니까는 북한에 돈을 준 것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줬다. 이까지 어제 확실하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확실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판사가 유보했어요. 신진호 부장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판결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건가요? 아예? 지금 이제 저는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예상을 했고요. 예. 판사는 꼭 이 공소 사실에 필요한 부분만 써야 돼요. 아. 쓸데없는 부분을 좀 이게 여사 기재라 그럽니다. 예. 남아있는 쓸데없는 기사 쓰는 거. 예. 여사 기재 금지. 관련 없는 걸 쓰지 마라 이거지. 예. 여사 기재 금지 원칙. 예. 공수장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에 맞춰. 육하 원칙에 따른 범죄 사실만 적어야지. 예. 이놈이 뭐 옛날에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쓰면 안 되고. 그게 공수장 일본주의. 예. 여사 기재 금지. 관련 없는 사건 쓰지 마라. 예. 그러니까 판사가 볼 때는 이제 어제는 네. 박용철입니다. 예. 박용철하고 이화영이 외국환 쌍방 관리법만 따져보면 되죠. 아, 김성태도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법의 구성 요건에 네. 딱 맞는가, 딱 떨어지게 우리 그 규제하는 적대국가 노동당에 딱 들어갔느냐, 예. 요것만 따져보면 돼요. 아, 어제는 방법이. 그 재판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800만 불 중에 네. 394만 달러가 법에 딱 위반되는 구성 요건. 노동당 계좌에 꽂혔다. 어쨌든 노동당 꽂히고. 근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 불법 송금이니까 네. 환치기는 또 뺀 거죠. 한 책은 빼고. 환치기는 이게 였다가 져서 빼니까 네. 구성 요건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 800만 불이 네. 북한에 간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액수는 예. 800만 불입니다. 800만 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스마트팜 500만 불,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 그거는 다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다 관계 인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불법적인 자금만 어제 유죄로 인정을 한 거죠. 외국환 관리법의 그 구성 요건들 구성 있잖아요. 요건에만 다 불법은 불법인데.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이제 조선 노동당이 직접 꽂힌 게 방북에 200만 달러다. 예. 그다음에 아태위 있잖아요. 예. 뭐 리호남. 아태위에 준 게 100만이다. 근데 아태위에 준 것도 원래는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인데. 예. 근데 그걸 노동당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 예. 노동당이 지금 국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0만 달러만 인정했는데 예.
근데 제3자 뇌물이란 거는 제3자는 노동당에 주나, 예. 뭐 김정은이 직접 주나, 아니면 여기 아태위에 주나, 예, 예. 제3자는 상관이 없어. 예, 예. 따라서 이제 그 300만 불이 방북 비용으로 예. 공소가 제기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스마트팜도 뭐 환치기를 하나, 그렇지. 아니면 이게 그냥 대북 송금으로 하나. 그렇지. 이게 어차피 불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800만 불에 예. 아마 뇌물로 인정될 거로 예. 봅니다. 그러면 그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그걸 인지를 했고 나중에 김성태한테 통화하면서 고맙다고 했고 이것은 이제 이재명 재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거네. 근데 이재명의 보고한 걸 판사가 판단은 안 했지만 예. 군데 들어보면 이게 그 보고한 것처럼 뉘앙스가 네. 군데 노는 게 제가 몇 가지 적어왔거든요. 아, 어제 채널A에서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자, 예. 김성태 일단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 판사가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딱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예, 예. 근데 뭐라고 했냐면 첫째 김성태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 아, 김성태가 내 저기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냈고 이재명하고 통화했는데 고맙다고 하더라 이거. 그렇죠. 예. 김성태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 예, 예. 이 말은 이게 김성태가 이재명하고 통화한 거라든지 이렇게 놓잖아. 예, 예. 그럼 이게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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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박용철 예. 안부수의 증인도 신빙성이 있다. 다 안부수도 옆에 들었다 하거든. 예, 예, 그렇죠. 통하는 거. 예, 예, 예. 이렇게 세 명의 신빙성을 다 인정한 거는 예, 예. 그럼 이게 이재명도 알았다. 예. 이 증거잖아. 똑같잖아요. 예, 예, 예. 이 세 명의 진술이 예. 다 이재명이 알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믿을 만하다 했잖아. 음.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에 대해서 지휘를 써놨는데 예. 이화영이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직접 여기. 그러면서 이게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사업에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이게 그 남북 경제 협력 있잖아. 예, 방안. 예. 이런 걸 이게 보고한 적도 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정책 등을 예. 도지사에 보고하는 보고하는 등. 옛날에도 보고하고 포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보고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네. 네. 이게 그 우리 반 시험 문제가 아니고 옆방 시험 문제인데 내 옆방 시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 근데 나 옆방에서 따로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그 시험 문제 답안 내 알고 있어. 이런 거야. 이런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예, 예. 옛날 보고한 적도 말하기 포괄적으로 다 보고했다는 그렇죠, 그렇죠. 실제 공소장에는요. 예. 옛날에 이재명 구속영장 있잖아요. 유창호가 기각한. 거기에는 17번 보고한 걸 특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예. 예. 그때 구속영장에 예. 유창호 기각할 때 예. 뭐 엄청나게 보고한 거죠. 예, 예, 그렇죠. 실제는. 예. 이게 두 번째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판결이 중요한 게 예.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예. 그때 왜 박원순하고 최문수만 들고 왔으니까 그렇죠. 자기도 가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그 2019년 5월 달에 예. 이재명이가 딱 직인을 찍어서 음. 북한의 그 방문 있잖아.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뭐 거야. 김영철한테 그때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때 이게 큰잖아요. 도장이 찍혀서 이게 이재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균택이라고 있잖아. 예, 예. 즉 국회의원. 검사장. 박균택이가 그때 뭐라 했냐면 수사 끝나고 예. 야, 그 도장은 운전면허증에 도장하고 똑같다 그랬거든. 생생합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이야기했어요. 예. 예. 이재명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보충 설명한다고 하면서 아니 운전면허증은 요건만 되면 위임해가 도장을 아무나 찍는데 그렇죠. 경기도에 1,400만 네. 있잖아. 예. 근데 이거는 북한에 초청해달라는 경기도의 공문에 이재명이 날이 찍었단 말이야. 지가.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재명이 모를 수 있습니까? 북한 가는 거? 이거는 뭐 모르고 있었다면은 이하영이 김성태하고 서로 이렇게 돈 좀 내줘 해서 막 북한 가려는 거 짜고 야 박원순으로 가고 뭐 또 다 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 막 이러는 걸 모르고 가만 멍하게 있었다면 바보죠. 그러니까 예. 딱 이게 두 번 그 직접 보고한 거 그거는 판시를 안 했지만 예, 예. 여러 데 판결문 군데군데에 아.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은 거. 예, 예. 이거는 뭐 수없이 많이 판결문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판결문들, 이 예. 김성태 안보수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이 나중에 이재명에 대한 그 기소장, 그러니까는 공소장에 다 이 부분이 포함되겠네요. 검찰의 공소장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 이제 중요한 문제가 그건 다 증거되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걸 질문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네, 맞죠. 뭐냐면 이제 그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자백을 했잖아요. 예. 이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이번에 이화영이 그걸 그- 판단 안 했죠, 이번에는. 예. 요걸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기소가 되면 예. 이화영한테 검찰에서 변호사 입회에 진술했잖아. 예. 자기들에게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가 있잖아. 예. 이걸 이재명 재판에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자, 첫째는 이제 그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에.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도 피고인이 즉 이화영이가 나 인정 못하겠다. 증거를 못 쓴다고 하면 이게 못 씁니다. 이제는 이제 경찰하고 검찰하고 이제 증거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예.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에 이화영이가 검찰이 자백했던 거 있잖아. 보고했다는 거. 증거로 못 쓰자는 원칙은. 예. 근데 중요한 거 그때 법 바꿀 때 우리 그 법무부에서 중요한 조항을 318조에 넣어놨어요. 네. 318조에 예. 뭐냐? 아까처럼 증거 능력이 없는 서류라도 예. 예. 아까 증거 능력이 없다 했잖아. 예. 검사 작성도 없더라도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예.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예. 유죄 증거는 못 쓰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재판할 때 이화영 말이 맞냐? 예. 아니면 이 검사들 말이 맞냐? 여기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를 따지기 위할 때는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그 조서를. 예. 거기 아주 이게 요걸 딱 법 개정할 때 하나 넣어놓은 거죠. 예.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작성할 때 참여한 계장. 예. 그다음에 그 수상 검사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재판에 나와야 돼. 그렇겠죠. 나와가지고 그때 이화영이가 우리 변호사 FI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조서하고 진술 내용이 내가 들은 거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정언을 써줘야 돼.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야.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인정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제한적으로 지금은 이제 그 검사나 특히 계장이 많이 나와. 계장이 조사잖아. 그렇죠. 계장이 법정에 와가지고 선서하고 그때 이화영이가 설주한 변호사 입회하에 서민수 변호사 입회하에 이렇게 진술한 걸 내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판사 앞에 정언해주면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과연 이게 검찰 주장이 맞는지 이화영이나 이재명 주장이 맞는지 따라서 이게 증거 능력이 무조건 없다면 안 됩니다. 318조에 보면 직접 조사했던 검사나 계장이 나와서 정언해주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여기 검찰만 그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 이 재판을 신준호 부장판사한테 받을 때 신준호 부장판사가 그때 이화영이가 같이 받겠죠. 이화영과 같이 받을 때 이화영이 이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을 옆에서 들었던 계장이 정인으로 나와서 그렇죠. 네, 그 말 들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증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쓰레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못 쓰지만 그 정인 나와가지고 확인해주면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이화영 말이 맞냐 안 맞냐 이거 판단하는 데는 쓸 수 있다. 그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증거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소환이 될지, 구속이 되면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러면은 그 구속영장 내용에 뭐가 들어갈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소환은 하겠죠. 아니 지금 이제 그 검찰에 이제 이화영이 의심 끝났으니 이재명 걸 처리는 해야 되잖아. 지금 현재 크게 4가지 쟁점이 있어요. 4가지 쟁점. 4가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속하더라도 쌍방울 대북 송금마가 구속할 거냐, 기소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법인카드 있잖아. 법인카드 있고 배임 많잖아요. 쪼개기 공급도 있고. 업무 추진비도 있고. 그걸 이게 수사해서 뭉쳐서 할 거냐, 아니면 이게 대북 송금만 빨리 할 거냐. 이게 두 번째 쟁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언제 할 거냐. 언제. 이원석 총장은 이제 7월 중에는 끝낸다는데 7월 12일 날 쌍방울 김성태 재판이 있죠. 그렇네요. 그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이게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재명을 또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할 거냐, 바로 기소할 거냐. 그냥 할 거냐. 지금 이게 4가지가 있는데 일단 구속. 제 생각은요. 이원석의 그 생각입니다. 총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원석 총장은 가능한 게 6월 중에. 그러니까 김성태 판결 전에 빨리 6월 중에. 그다음에 이재명이 또 부를 필요는 뭐 있냐. 저번에 다 물어봤다. 저번에 비틀비틀하면서 그때 검찰 들어갔잖아. 바뀔 때. 그때 다 물어본 거다. 그때 보고한 거 뭐 이런 거 질문 다 했잖아. 뭘 또 굳이 뭐 선거에서도 이겼는데 왜 포토라인에 세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이원석 총장의 생각은
가능한 한 6월 중에 예. 그다음에 그 다시 이재명 부를 필요도 없이 예. 그다음에 빨리 놓이자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북 송금만 빨리 기소하자 쪼개서 쪼개서. 그러면 이게 또 법한 것들 다 묶으면 오래 예. 걸려요. 예. 그 정의도 많잖아. 예. 압수했는데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북 송금만 예. 대북 선거만 불구속으로 기소하자. 6월 중에 대북 선거만 쪼개서 대북 선거만 6월 중에 그러니까 김성태 재판 일체 나오기 전에 그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자. 부르지 말고 기소하자. 불소환하고 기소하자. 이게 완전히 지금- 이재명 맞춤형이네.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재명이 그-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중에는 이제 그 이원수 총장의 전략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할게. 예. 일단 이게 이제까지 합친 게 전략 실패야. 예. 굳이 대장동 기소해. 맞아요. 위례에서 위례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위례는 할 게 뭐 있어. 맞아요. 백현동만 했으면 유창훈이 위정교수만 하는지. 유창훈이 기각한 것도 네. 백현동 이정교사 다 이거 묶었잖아 이거. 네. 대북 선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는 세네 개 죄를 묶었잖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묶어주는 거는 이재명한테 특혜입니다. 음. 오래 걸리잖아. 예. 그러니까 재판이 3년 내에 안 끝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단순한 거, 확실한 거부터 예. 쪼개서 기소하는 거 맞아요. 예. 그거는 이원 총장이 잘하는 거야. 예. 이거는 쪼개는 거 맞다. 예, 맞죠. 야, 쪼개는 거 맞는데. 그다음에 굳이 저는 이재명 소환 안 하고 기소해도 돼. 예. 그 저번에 다 물어봤으니까. 뭐 소환은 뭐. 즉 기회 줬잖아. 예. 그다음에 6월 중에 하는 것도 맞아. 예, 맞아요. 빨리 해야 돼. 예. 왜 임마들은 임마하면 3년간 끌려고 하니까. 예. 3년간 끌려고 하니까. 그렇죠. 전략이 예. 세 개는 맞아. 세 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려. 제가 맞춤형이라고 한 게 불구속 기소냐 영장 청구나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원석 총장의 생각은 예. 영장 치봤자 네. 괜히 이게 국회에서 100% 부결되는데 음. 또 이게 막 반대 여론만 들라니까 예. 조용히 그냥 기소해서 유죄받으면 판사가 어차피 징역 10년 이상 논다 보는 거야. 그 감옥에 넣는 걸 검찰에서 안 하고 법원에서 넣어라. 어차피 이게 빨리 지금 이런 9년 6개월 선고하듯이 예.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인데 예. 이재명이는 얼마 넣을까요? 예. 저는 15년에서 20년 논다 봐. 요것만. 예. 다른 거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석의 생각은 일단 이게 어차피 구속해봤자 시간 또 낭비다. 그래서 왜 영장을 국회에서 막 청구해봤자. 표결하고 부결되고 또 네. 놀라멜라잖아. 네. 근데 정광석 거처는 기소하면 네. 그러면 이게 판사가 신속하게 심리 다 했잖아 이미. 예. 이 이화영 재판 정부가 그대로 이재명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할 게 없잖아 특별. 판결이 빨리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3년 내에 놓으면 3년 내에 나오면 징역 15년에서 이재명 논다. 예. 이 주장이 이원석의 주장이고. 예. 근데 이 수사팀이나 이제 제 같은 분은 야 그래도 국민 감정이 있는데 그겁니다. 국민 한 번 감정. 이게 빨리 구속 치가 그다음에 국회에서 부결되면 또 국회 요구하더라도 예. 그러고 나서 이게 기소해라. 그렇죠.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 주장이고 예. 그거 하나만 타인하고 나머지 세 개는 예.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나머지 세 개도 이 사기를 이제 잘하고 있어도 어쨌든 그 영장을 안 치고 그럼 본인은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임기가 끝나고 내 임기 중에는 영장도 안 쳤어. 나중에 나 공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고 법원에 이제 다 넘기는데 최근에 이 대다수 많은 국민 감정이 지금 국민 감정 말씀하시다시피 아니 그렇게 죄가 많고 하는데 그 이재명을 왜 구속이 안 되냐 왜 못 잡아넣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물론 뭐 전략적으로 해서 어차피 법원에서 잡아넣을 건데 이거하고 검찰이 일반 그 피의자들 일반 국민들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하고 같아야 돼요. 왜 이재명이라고 봐줘서 영장을 치지도 않느냐 이 많은 그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게 국민 감정이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비전문가지만은 거기다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게 이 영장을 반드시 치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검찰을 제가 완전히 그 사건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이재명이 그 매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뭐 특검도 한다고 그러고 탄핵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원석은 한마디 했잖아요. 막 특검한다고 하니까는 이것은 사법방해다. 그리고 이 검찰에 대한 급박이다. 검찰에 대한 급박과 사법방해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이 구속 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원석은 구속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자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제 주장은 예. 제3자 뇌물 이게 이재명 뇌물은 엄청나 큰 죄잖아. 예. 그걸 빼고 예. 외국한 관리법 있잖아요. 예. 외환 밀반출 예. 이걸로만 구속된 사람이 예. 그러니까. 김성태 예. 구속됐죠. 지금 그렇죠. 구속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박용철 예. 맞죠? 예. 쌍방울의 공채 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안부수 있고 그다음에 아태평화 그 부위원장 이화영 예, 이화영 있고 그다음에 신명석
평화협력국장. 국장,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외국한 관리법만 가지고 이재명이 방북 위해서 예. 5명이 구속됐어요. 예. 여기 이재명이 구속 안 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법이냐는 거죠. 구속도 안 하고 구속 영장까지 안 치면은. 예, 첫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원석 주장은 한 번 영장 치지 않냐. 예. 그때 유창훈과 기억이 맞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장 2번 친 게 없냐? 아, 많죠. 박영수. 예. 박영수도 이게 2번만 구속됐잖아. 2번은 구속됐죠. 그다음에 예. 정유라 씨 있잖아. 정유라는 3번인 것 같아요. 2번 했을 거야, 아마 잡아가지고. 예. 예. 그때 이원석이거든. 아, 그때 아니 이원석 총장 그때 특수부장 할 때 정유라 씨 예. 무슨 죄가 있냐고. 예. 똑같은 걸로 2번 치고 그렇네. 박영수도 2번 치고 잡아했고 그렇네. 이제까지 뇌물 예. 사건에 2번 안 친 적이 아무도 없대. 예. 그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이원석 총장 대답해 보라고. 예. 뇌물 사건에 예. 뇌물이 한 1억 넘다 치고 예, 예. 뇌물 사건에 영장 기각돼서 예. 불구속 기소한 게 있냐고. 새로 기록 남기겠네. 만약에 불구속 기소라면은. 뇌물 아닌 것 중에 중요한 사건 중에 한 번에 불구속한 게 하나 있어. 예. 그게 그 한상혁이야. 한상혁? 방통위원. 아, 방통위원. 그 사람이 영장 치는데 기각돼서. 예, 오래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름들이요. 재청구해야 되잖아. 예. 예. 근데 그걸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불구속했다고 해서 맞아요. 그때부터 대통령실에서 이원석이는 아니다. 그게 제가 대통령실에 취재한 거예요. 아. 한상혁 방통위원장 때부터 이원석이 예. 이 아니다. 예, 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이원석을 이게 좀 불신했거든. 예, 예, 예. 예. 그 외에 뇌물은요. 예. 진짜 그냥 보시 뇌물은 1억 넘는 뇌물에 음. 영장이 기각됐다면 부안수사해서 네. 재청구 안 한 예가 없습니다. 음. 그러나 이재명 이런 가리고 하면 예. 이거는 이게 100% 영장 청구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켜봐야 돼 이원석. 네. 저는 수사팀은 또 이게 참모들은 영장 주장하고 있으니 예, 예. 좀 지켜봅시다. 아,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선택을 많이 해왔네요.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문재인도 그렇고. 예, 그 문제는 2부에서 또 따져보기로 하고. 자, 1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지검 분위기 혹시 아세요? 수원지검. 어차피 이 영장 재청구를 하든 불구속 기소를 하든 수원지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수원지검에서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리 막아선다고 해도 수원지검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근데 그거는 뭐 좀 다른 수원지검은 이제 개강돼 있죠. 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예, 예. 몰려가지고 떼거리로요. 떼거리로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가지고 난리 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금 당 나와 막 그러고. 그다음에 예. 지금도요. 예. 이번에 이성윤이가 그 발의했잖아 특검법. 예, 예, 예. 수원의 검사들을 특검하겠다는 거죠. 예. 검사들을. 예. 사건 조작했다고. 근데 그게 보면 뭐가 있냐면 예. 술자리 해유. 예, 예. 근데 날짜가 다 틀리잖아. 술자리 해유. 예. 그다음에 정관 변호사 통해서 또 이게 해유했다. 예. 해유했다. 예.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특검하겠다니까 수원지검의 검사들은 예. 좀 이게 자기들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됐잖아. 그렇지. 예. 부글부글 끓는 거죠. 예. 예. 부글부글. 부글부글 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검찰은요. 법에 검찰청법에는 우리 검사는 두 계급밖에 없어요. 검사나 검찰총장이나. 그렇죠. 그만큼 이게 총장이 무거운 거예요. 아. 검사 통일제 원칙이에요. 예, 예, 예.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에요. 아, 예. 피라미드의 정점, 예. 꼭지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장의 예. 결재 없으면 안 돼요. 예, 예. 옛날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 수사할 때도 예. 추미애가 지휘권 박탈해버렸잖아. 예. 그때 그렇죠. 이성윤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 것이 절대 중요한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검사 일선 검사들은 예. 미치는 부글부글 거죠. 끓는다. 미치는 거죠. 특히 수원지검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 부글부글 끓는 이유 왜 끓는지 또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예, 예. 자, 이원석이를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법무부 장관. 그렇죠. 수사지휘권. 우리 대통령도 안 돼. 네, 수사지휘권 발동. 우리나라 법에는 예.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만이 예. 총장을 통해서 음.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한테 지휘를 못해요. 못하죠. 청장을 통해서 특정한 사건에만.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직접 지휘해가지고 기소해 구속이 그건 안 안 돼요. 되죠. 예. 그러니까 박성대 법무부 장관이 예. 딱 이원석 총장한테 총장한테 특정한 이재명을 사건. 구속 기소해 예. 이러면요 따라야 됩니다. 법에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죠. 안 따르면 이게 항명이 돼요. 예. 그 처벌되고 예. 안 따르면 이게 차장이 대행해가 막 그렇죠.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현석 총장이 어떻게 되느냐? 따르고 예. 사표를 같이 내겠지.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 맞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정배 할 때도. 장관이 강정구. 예. 예. 그까지 제가 이원석 총장 영장 치라고 다시 하고 그거 안 쳤을 때 박성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라. 여기까지 제가 계속 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강조하고 계실 말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휘권 발동하기 전에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을 쳐야 되는지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 어떻게 엄해를 하고 모략을 하고
이 파괴 작전을 하고 있는지를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